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음, 이 기업의 음, 이겁니다. 여기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미국의 경찰들 폴리스캠 영상 볼 수 있거든요. 이 네네, 폴리스캠 보시면은 항상 우측 상단에 저렇게 날짜가 나오고 그 옆에 노란색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음, 이 노란색 삼각형이 엑손 엔터프라이스 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 영상들은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바디캠으로 촬영을 했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음, 영상 한 번이라도 봐보신 분들은 이 엑손 엔터프라이스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색한 기업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음. 혹시 이거 한번 봐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영상? 본 적 있죠, 그런 거. 아, 예. 이거 보면은 되게 경찰들 진짜 대단하고 좀 범죄자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어, 촬영하는 게 다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아, 제품들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그러면 그게 그런 매출도 일정 부분 고정화돼 있겠네요. 그런 매출도. 예, 그래서 이거 테이저건뿐만 어, 아니라 이 어, 테이저건 말고 엑손 바디캠 그 음, 매출들도 꽤 음, 제법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음. 이제 본격적으로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대표 제품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테이저건의 대표 모델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모델은 테이저 X26, 26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2003년에 출시되어서 현재 대한민국 경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테이저건이라는 모델이 저 엑손 테이저 X26이라는 모델인 거죠. 해당 음, 모델은 사거리가 4.5m로 상당히 짧은 거리에서만 발사할 수 있고 딱 한 음, 번밖에 발사할 수 없다는 그런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 개선해서 이제 나온 게 2020년에 출시된 테이저 음, 7입니다. 해당 음, 모델은 사거리가 7.6m로 늘어나고 총알도 한 발이 아니라 이제 두 번까지 음, 발사할 수 있게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음, 2020년부터 출시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엑손 에비던스라고 불리우는 엑손 엔터프라이즈의 클라우드와 테이저건의 연동입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테이저건을 그러니까 허리춤에서 뽑는 순간 카메라 센서들과 이게 연동되면서 자동으로 카메라 재생 버튼 누를 필요 없이 녹화가 시작되거든요. 아, 뽑는 순간에, 예, 이제 뽑는 순간 카메라 어, 작동 필요 없이 바로 자동으로 이제 클라우드랑 다 연동돼서 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 2020년부터는 이 테이저건을 판매할 때, 그러니까 예, 경찰 기관들한테 테이저건 판매하고 이제 카메라랑 클라우드랑 다 세트로 판매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2020년부터 그렇게 세트 판매가 증가해서 매출 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한 엑손 테이저 10이란 저 모델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모델인데요. 저게 지금 그 경찰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다고 그 좀 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원래 기존 모델들은 사거리가 상당히 짧았잖아요. 근데 사거리가 이제 최대 14m까지 개선됐고 총알 발사 횟수도 10발까지 늘어나면서 테이저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들을 완벽히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현재 경영진 말로는 하반기까지 강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어서 올 음, 하반기에 이 테이저 10 출시로 인한 매출 성장 가속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혹시 이거를 우리가 안 맞아보고, 어떤 느낌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맞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그 맞는 네, 영상 진짜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번 느낌일까요? 맞으면 그냥 몸이 완전 빳빳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더라고요. 어, 고통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여기 몇 예, 볼트지? 몇 볼트가 흘러가는 거예요, 몸이? 전력이? 예, 그 그러니까요. 어, 좀 찌릿찌릿하다는데 근데 뭐 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해서, 예, 나중에 한번 우리 성종모님이 이런 엑스트라 엔터프라이즈를 설명할 때는요, 한번 예. 직접 체험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아, 보기에는. 그것 또한 예, 하면 이제 뭐 범죄를 유튜브 조회수가 저질러요? 많이 나오겠죠. 아니, 범죄를 저지르고 아니, 한국 그냥 본인이 경찰한테 한번 맞아야 돼? 맞아보고, 한번 맞아보고, 어디 가서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여간 예? 이게 저도 화면에 봤더니 거의 몸이 음. 떨더라고, 이렇게 맞는 순간부터. 쓰러지고 막 그러던데요? 엄청 음, 아픈가 보더라고요. 어떤 충격이 있는 거야, 충격이. 그죠? 예, 결국 예, 범인 검거하려고 쓰는 거다 예, 보니까 예, 예, 좀 많이 세야죠, 전류가. 그렇죠. 그리고 하여간 이제 다음 제품들 보시면은 예, 얘네가 이제 경찰들한테 판매하는 테이저건 외에도
이 개인 호신용 테이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좀 국내에도 많이 아, 맞아요. 흉흉하잖아요. 맞아, 네, 그러다 흉하죠. 보니까 이런 거 수요가 그 음, 국내에는 이 테이저 이게 호신용 테이저 소유가 불법이라 국내에선 구매를 할 음, 수 없는데 음, 미국 같은 데도 워낙 좀 밤거리 돌아다니면 위험한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 음, 제품들이 2022년에 출시됐는데 음, 보시면 이 테이저 볼트 2라는 제품은 아까 봤던 테이저건 그 X26 모델이랑 좀 성능이 많이 비슷합니다. 이 어, 거리는 4.5m 사거리고요. 그리고 한 번 발사하면은 이게 엑손 그 클라우드 어플과 연동되어 가지고 발사하면 이제 어,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긴급 출동대에게 알림이 자동으로 가서 이거 발사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 경찰들이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사 한 번 하면은 또 총알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위험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엑손 엔터프라이즈 측에서 이거 제품도 무료로 한 번 쓰고 나면 또 교환해 준다고 그런 보증 정책도 있어서 어, 좀 아마존에서 이거 판매하거든요, 보면은. 그럼 저희도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걸? 안 그 되죠. 국내는 이게 아마 불법인 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뭐, 그, 중량 한 번 쏘고, 다음에 쏘기 위해서 AS가 또 해준다? AS까지? 예, 그렇게까지 예. 완벽하게 해주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쨌든 이런 이제 모델들이 음, 있고요. 그리고 테이저건만 제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음, 봤던 그 우측 상단에 그러니까 영상들마다 엑손 로고가 박혀 있었잖아요. 네. 얘네가 그 엑손 카메라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인 엑손 바디라는 제품이 대표 제품이고 음, 그다음에 이제 안경이나 어깨에 착용하는 그러니까 경찰 실제 시야 각이랑 똑같이 촬영되는 그 엑손 음, 플렉스라는 그 제품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경찰 차량에 블랙박스 대신에 탑재하는 음, 엑손 플릿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음, 제품들로 촬영된 영상들은 다 엑손 클라우드에 연동돼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들은 이제 2020년부터 출시된 테이저 7 모델에 이게 즉시 카메라 촬영이 시작되는 기능이 추가됐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테이저건 구매 플러스 이 카메라 세트들을 무조건 구매하는 현재 상황인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이제 엑손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는데요. 이 엑손 클라우드는 사건 현장 영상 수집부터 공유 분석까지 다양한 디지털 증거 솔루션을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고 경찰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범죄 관리를 클라우드화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이랑 서류 작성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앞으로 갈수록 테이저건보다 더 중요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 음, 자료를 보시면은 2010년 이전까지는 엑손 엔터프라이스가 단순히 테이저건만 판매했습니다. 근데 음,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제 테이저건이랑 아까 봤던 카메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고 2020년대 들어서는 그 테이저건, 카메라, 앱 그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엑손 클라우드와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테이저건 판매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어, 이 제품 및 서비스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그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이저건 매출 비중은 올해 이제 45%를 차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55%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음, 왜냐면 계속 설명했던 그 2020년부터 출시된 테이저 7 모델 그 이후부터 도입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기능 때문에 이걸 다 번들 형태로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테이저건 판매하면서 소프트웨어랑 카메라랑 다 강제로 이제 강매하다 보니까 결국 이 기업은 이제 테이저건 매출보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음,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매하면은 다시 재구매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예, 이게 예, 결국 고장나야 쓰는 건데 아니면 어, 신제품이 나오던가 교체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독하면 이제 매달 사용한 만큼 돈을 내니까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앞으로 엑손 엔터프라이즈에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얘네 그러면 혹시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 국내에서 뭔가 이 엑셀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아예 그게 막혀 있나요, 혹시? 아니요 경찰서 가면은 경찰서 말고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
경찰서까지 갈 건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 아까 우리 간장이 적었지만, 간장이 맞서는 가장 싫어하는 건 주사, 두 번째는 경찰, 이거기 때문에 근처 안 가죠.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접할 예,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는 이게 네, 아직도 테이저건 국내에서는 예, 2003년에 출시된 거 쓰고 있거든요. 예, 20년 전 예, 모델. 예. 이제 그거는 경찰들 이제 차고 예, 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외 제품들은 아직 국내 많이 도입이 안 되기도 했고, 호신용 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아, 어, 국내에선 조금 체감하기 어렵죠. 테이저 옛날 모델 빼고는. 그렇군요. 이 음, 과잉 방어 이래가지고 다 안 될걸요, 아마? 아, 과잉 방어로? 그러니까 정당 어, 방위가 인정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과잉 방어가. 어, 미국은 자기 그 보호 그게 돼가지고 뭐 음, 자기 집에 들어오면 총 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린 칼 들어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강도 때렸다고 오히려 이제 강도 음, 잡은 사람이 잡혀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예, 자료 또 그 또, 보시면은 예, 얘네가 이제 소프트웨어 판매에 그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음, 여기 제품 서비스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게 현재까지는 테이저건 매출 비중이 조금은 더 높은데 이 엑손 음,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시면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41%로 전체 사업부 중에 가장 높고요. 어, 마진율도 73%로 가장 높은 모습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세트로 판매하다 보니까 테이저 어, 판매하면서 소프트웨어랑 카메라랑 이렇게 다 같이 판매하면서 이 고성장, 고마진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어, 계속해서 더 커지니까 해당 사업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군요. 직접 매출 이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엑손 클라우드 이번 분기에 기록한 매출 성장률이 62%입니다. 이 음, 성장률을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이 사스 기업 중에 가장 빠른 성장률이거든요. 음, 최근에 이게 좀 그 소프트웨어 지출 기업들이 좀 줄다가 최근에는 좀 늘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성장이 많이 둔화돼서 이렇게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예. 그나마 찾아보면은 그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센티넬1 정도만 매출 성장률이 한 70%그 정도 기록해서 이 엑손 클라우드보다 좀 높고 나머지는 이제 엑손 클라우드보다 성장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그렇군요. 기업이 이렇게 성장률도 높은데 주요 고객이 다 이제 경찰 정부 기관이 대다수다 보니까 음, 소프트웨어 해지율이 낮다는 특징이 또 있죠. 그러다 어, 보니까 이 기업이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이 혹시 아까 그 나왔던 여러 가지 제품들의 대충 가격도 알 수 있을까요? 그 경찰용 제품은 예. 엑손 테이저 7 모델이 개당 한 대당 아마 한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였던 것 같거든요. 오우, 엄청 비싼데요? 예, 총 치고는 좀 많이 비싸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 카트리지도 자꾸 구매해야 되고 배터리도 주기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충분히 많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예, 비싼 걸 봤는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예, 개인용 어, 제품은 그래 어, 한 500달러 뭐 그 정도 하는데 경찰 예, 거는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의 특징이라면은 역시 음, 성장이 빠르고 수익성이 높은 게 가장 특징인데요. 음, 밑에 보시면 잉여연금 흐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가운데 보시면 룰 오브 14이라고 음, 소프트웨어 기업 평가할 때 쓰는 그 점수 중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과 에비타 마진율을 합한 값이 40을 넘으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 평가 기준입니다. 어, 이게 보시면은 룰 오브 14 점수가 지금 계속 매년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그러네요. 58을 기록 중에 있는데 이 점수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이 밑에 공식대로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더 가팔라진다거나 아니면 에비타 어, 마진이 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현재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성장률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게 좀 핵심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주요 투자 포인트를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공공안전 지출이 무관하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최대 고객은 경찰 기관이니까 이 공공안전 지출 예산이 감소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 차트 보시면 2008년에서 2009년 그 경기 침체 당시에도 미국 GDP는 크게는 아니어도 좀 감소했는데 그 공공안전 지출이랑 경찰 예산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맨 위에 음, 있는 그 데이터가 이제 교정시설에 대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교도소 관련 지출만 좀 감소했고, 뭐 경찰 안전이나 공공안전, 그리고 뭐 소방 관련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어서, 향후 경기 침체가 와도 엑손 엔터프라이스는 좀 그래도 매출 감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두 그렇군요.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강력한 고객 기반인데요. 음, 얘네가 이제 뉴욕 경찰국,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뭐 마이애미 경찰국 이런 주정부 기관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같은 연방정부 기관들, 그리고 런던, 이탈리아, 토론토 이런 해외 경찰국들을 이제 얘네 주요 고객이거든요. 음, 이런 정부 기관들이 전 세계 17,000여 개가 이제 엑손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구매하고 클라우드도 구매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그리고 정부 기관이라 계약 기간도 한 번 계약하면 좀 길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보통 음, 클라우드 기업들은 좀 그래도 막 기업이 뭐 파산한다거나 하면은 이걸 자꾸 해지하게 되고 하잖아요. 기업이 좀 어려워지고 하면은. 근데 이 경찰들은 결국 이걸 한 번 쓰면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좀 탈퇴율도 적고 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음. 이렇게 장점도 있는데 우려 요인도 항상 같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점, 우려 뭡니까? 요인 제가 하나 꼽았는데 음, 이 엑손 엔터프라이즈 CEO의 은퇴 여부입니다. 아, CEO가? 예, 이 어, 팔뚝에 엑손 엔터프라이즈 로고 이 문신하신 분이 여기 CEO거든요. 릭 스미스라고. 예. 이분이 1993년에 설립해서 현재 30년째 기업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와, 이분이 그 공식 홈페이지나 기업 유튜브 보시면은 엑손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드는 그 이제 바디캠이나 테이저건 제품들 소개할 때 항상 이분이 영상에서 뭐 직접 제품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품 설계부터 그 제조, 판매까지 다 담당하시는 CEO가 은퇴하면은 분명히 좀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음, 그 실제로 여기 기업에서도 CEO의, 예, CEO의 은퇴는 예, 은퇴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니 떨어진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면 보통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그만두는데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작에 그만뒀어야 했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거죠, 그걸. 근데 이분은 예, 제가 보기에 주가 빠질 것 같은데, 이분 은퇴하면? 예, 예, 실제로 이 엑손 예, 엔터프라이스 연간 보고서의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도 음, 당사 CEO 은퇴 여부가 그게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진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어,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60세 되셨는데 예, 은퇴하실지 뭐 계속 경영하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기업 인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엑손 엔터프라이스는 총알을 없애고 사회 갈등을 줄이고 음, 그리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 시스템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펼친다고 해요. 음, 보통 대다수 기업들은 당사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엑손 엔터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 이익은 물론이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테이저건 도입 이후에 경찰이 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 그런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 엑손 바디와 같은 경찰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폭력 시위가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어, 시위하는데 경찰들이 카메라로 앞에서 다 찍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처벌받을까 봐 그 폭력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이 다 엑손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법원으로 바로 이제 연결되기도 해서 경찰들이 기존에는 다 직접 자료 들고 법정에 방문해가지고 피의자의 혐의를 음, 증명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음, 손쉽게 엑손 클라우드를 다 판사님들도 영상 보고 다 직접 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음, 경찰들의 법원 그 방문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범죄자 음, 증거도 더 명확해지다 보니까 그 유죄 어, 인정률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 이런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사회적 임무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엑손 엔터프라이스에 그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대보시는 게 어떨까 좀 어, 그렇게 생각하네요. 어.